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경영자 그리고 인사 담당자 여러분, 오늘은 채용 공고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진짜 실전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 몇 가지 노하우들을 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뽑아본 노하우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 중심적으로 말고 인재 중심적으로 EVP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을 보면은 직원이 정말 가슴 뛰게 일할 수 있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이고, 마지막 3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이 3가지가 채용 공고에 회사 중심적으로 말고 인재가 볼 때 느껴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한테 HR 좀 채용해주세요 라는 경영자님들의 요청을 듣고서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채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HR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어떤 분한테 왜 HR 왜 뽑으려고 하세요? 여쭤보면은 우리 회사에 보상 시스템을 좀 만들어줄 사람을 원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HR을 뽑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보상 시스템 만들어줄 사람을 뽑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입장에서도 우리가 HR 뽑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채용이 되면 어떤 일을 시키실지 채용 공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이밍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어떤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을 정말 잘 성장시키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차에서 3년 차에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될 수 있어요. 3년 차부터 5년 차에는 브랜드 매니저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거, 사실 이렇게 네이밍이 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네이밍을 해줬을 때 지원하는 인재 입장에서 우린 이걸 CDP라고 표현을 하는데 CDP가 잡혀져 있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밍 하나만으로도 회사에서 얼마나 인재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네이밍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잘 돼 있어도 인재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밝은 얼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용 공고나 아니면 채용 공고를 보고 나서 들어올 우리의 블로그들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밝게 일하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밝게 일하잖아요. 근데 채용 공고에 표현을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밝은 얼굴들이 많이 드러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원소스 멀티유즈 컨셉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채용 공고의 많은 경우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카드 뉴스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블로그에도 쓰고 인스타그램에도 쓰고 페이스북에도 쓰고 싶어서 정사각형으로 만든 겁니다. 만약에 세로로 일쭉하게 만들었다면 어디 하나에 쓰고요, 인스타그램에 못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스타에도 쓰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를 잘 지키신다면 아마 좋은 채용 공고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사례들을 진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리암이라는 해외 운송 회사인데요. 2019년에 이 채용 공고를 만들고 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바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운송의 슈퍼 솔루션 메이커라고 되어 있죠. 이 이름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채용 공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좋다, 우리가 뽑는 인재들은 슈퍼 솔루션 메이커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해외 운송의 슈퍼 솔루션 메이커.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면접 보러 오셨을 때도 자, 지금부터 해외 운송의 슈퍼 솔루션 메이커 1차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깃발을 명확히 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고객 중심의 EVP를 설계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의미였죠. 의미.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달성하고 싶은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고객 가치를 주고 싶은 사람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깃발을 명확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리암의 미션 보셨죠? 해외 운송의 슈퍼 솔루션이 된다. 리암의 비전 있죠? 연간 수출 1,500건 하겠다. 비전 목표도 7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회사는 잘 세팅을 하셔야 될 거고, 있는 회사는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CDP도 있죠. 주니어 1, 3년 차에는 해외 수출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해외 파트너 관리를 하시게 되고요. 우리는 3년에서 5년 차는 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는 해외 운송 상품 기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5년이 넘어가시면 시니어라고 부르고요. 해외 지사 설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근사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리암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연일에 해외 탐방이 있고요. 술자리는 없고 영어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런 8가지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보여주면, 야, 근사한 회사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구나, 빨리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네, 리암 사례였고요.
두 번째는 웅비 메디텍 사례인데 여기는 제가 주에 1회씩 컨설팅을 가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인턴십 채용을 했는데요. 지원이 없다가 이 공고를 하고 나서 한 주 만에 11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지금 3명을 뽑아서 인턴십을 잘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큰 EVP로 작용을 하는데요. 웅비의 경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시적으로 막대 그래프로 보여준 것입니다. 비전하우스 있습니다. 비전하우스를 만들어 놓고도,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세팅을 잘 해놓고도 채용 공고에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거 꼭 보여주셔야 돼요. 깃발을 명확하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가는 회사인데 함께 할래?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면접을 보지 않고도 채용 공고 단계에서 인재를 선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 오세요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술 마케팅 사업부에서 하는 일을 정말 뭐 전문적인 용어로 적기보다도 지원하려는 인재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표 형식으로 채용 공고를 적는 회사도 많이 있으신데 저는 좀 더 이렇게 줄글로 서술 형식으로 적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좀 더 맥락과 여러 가지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잘 전달이 되거든요. 학술 마케팅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아까 리암의 사례처럼 여기도 CDP가 있죠? 1, 2년 차에는 고객 학술 상담을 하고요. 5년 차가 넘어가면 BM이 됩니다. 브랜드 매니저로서 라인까지 런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야, 5년밖에 안 됐는데 라인 런칭한다? 저 같으면 지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웅비의 즐거움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거죠. 웅비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성장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실래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막 의미랑 성장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막 이것저것 많이 줘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고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웅비 메디텍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깃발을 명확하게 한 번 더 박아주고 끝나는 것이죠. 웅비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은 가인지 컨설팅 그룹 사례인데요. 3월 29일부터 4월 30일에 가인지 컨설팅 그룹 수시 채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25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저희가 정말 뽑고 싶었던 인재들을 7명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밝은 모습 보여줬죠? 밝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릴 때 중요한 것은 텍스트로 한 번 더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검색이 안 되거든요.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이 되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빼서 적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깃발을 명확하게 들어준 거죠. 우리는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에 동참하고 싶은 분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비즈니스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변화시킬 분들 오세요. 깃발을 명확히 들어주는 겁니다. 뭐 비즈니스가 무슨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원 안 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더 서술 형태로 적어줬고 이런 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적어놨는데 저희가 기자 채용을 했는데 이런 사람 지원해달라고 적어놨어요. 기자 경험이 있다. 글 잘 쓴다는 칭찬 들어본 적 있다. 취재가 두렵지 않다. 핵심 질문을 잘 던지는 편이다. 그리고 어제 써본 글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바로 지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쉬우시지 않나요? 뭐 성실한 사람 오세요? 책임감 있는 사람 오세요? 하면 안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 뽑고 싶은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용어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QR코드를 스캔해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만날 수 있고요. 기사로 이 사람의 스토리를 다룬 기사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원한 분들이 와가지고 가인지 컨설팅 그룹 뭐 하는 회사예요? 아니면 자기가 지원한 직무인데도 이 직무 뭐 하는 직무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풀어주고 또 QR 같은 것을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영상이나 기사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효과적인 채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밑에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5대 문화를 소개해주는 이미지와 텍스트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가인지 컨설팅 그룹을 더 잘 알 수 있는지 소개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프로포즈 하시면 돼요 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We change the business world.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다 오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깃발을 명확하게 꽂고 마무리하는 거죠. 고객 중심적 EVP를 설계를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CDP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혹은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시고 네이밍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밝은 얼굴들이 잘 나오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채널에라도 쓸 수 있도록 뭐 정사각형으로 다 카드뉴스 방식으로 만드시던지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으로 채용 공고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채용 공고 통해서 정말 좋은 인재들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Business is life.